일제강점기를 짧고 빠르고 간단하게 끝내가지고요.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모의고사 칠 때 답을 빨리 찾는 거 갑니다. 자, 이 부분을 내보다 더 쉽고 빠르게 설명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와. 자, 오늘 하는 거는 숫자는 3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3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네. 자, 그래서 보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할 건데 일제강점기 뜻이 뭐고? 강제로 점령한 시기. 우리는 옛날에 식민지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그래서 강제 점령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년부터일까요? 우리가 시험 친 부분이 어디까지야?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까지 했어. 1910년. 그렇죠. 1910년. 1910년부터 우리가 10년부터다 10년. 그럼 광복이 몇 년이야? 1945년. 1945년까지를 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자 1910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1920년대 가고 여기서부터는 1930년대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호칭을 통일한다 이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사람이 일단은 강제로 뭘 했어. 제일 말을 잘 듣게 하는 빠른 방법은 뭘까? 당근. 아닌데. 이는 당근이 만들어 쉽죠? 힘이죠 힘.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는 꿀치 때리는 거. 첫 번째 통치가 뭐냐면 무단 통치야. 이 무자가 뭐겠노? 무력으로. 그래서 이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헌병 경찰 통치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경찰들 우리가 생각해봐. 헌병은 군인이야. 네. 경찰이야. 그러면 경찰이 헌병옷을 입고 다닌대. 그래서 우리가 6학년 책에도 나온 적이 있고 뭐 할머니들 옛날에 그래 얘기했습니다. 뭘 할 때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온다.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 순사가 완전 이게 법이야 이 사람이 그냥. 이때는 이 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없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때려. 때리는 걸 뭐라고 하지? 태형. 때리는 거. 또 뭐 적결 처분. 이런 것들이 다 1단계야. 무조건 힘으로 뭘 할 때 이야기인 거라. 그러니까 되돌 수 있겠나 없겠나. 그래서 이때쯤 되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 언론, 출판, 집회, 자유 다 금지야. 모이지도 못해. 독립운동 못해. 그럼 이때 뭐 드러내놓고 독립운동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1907년도에 신민회 뭐였노?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이가. 그래서 이때는 비밀. 아직까지는 독립운동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단계야 지금. 그러면 자 봐봐. 무단으로 통치라고 헌병이 일본이 우리를 사실은 먹은 건데 먹었으면 뭔가 뺏어갔겠지. 네. 뭐를 뺏어갔겠노? 제일 처음에 땅. 그렇지. 근데 지금부터 일본이 뭘 뺏어갈 때는 말 안 되게 뺏어가는 건 없어. 제목은 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네. 어디서? 황무게요. 광개혁 때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우리가 토지를 조사해서 뭐를 발급한다 했지? 지계 발급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일본이 이때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너희 나라 토지 대장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네. 하나 만들어줄게. 자기가 가진 땅을 지금부터 다 신고해라. 신고 기간 한 달이야. 자 한 달 이내에 신고하는데 정확한 서류를 가져와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일본어로 해야 돼. 너거 이거 일본어로 이야기했어.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SNS도 하고 뉴스에 나오고 하겠지만 첫 번째 이렇게 마감을 기한을 정해놓고 하니까 첫 번째 몰라서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내 땅을 일본이라는데 내가 왜 신고를 해? 이러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마을 공동 소유지라 갖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던 곳 있었지. 임자가 없잖아. 못해. 그 다음에 이 땅은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땅이었어. 증명할 서류가 없는 거야. 못해. 그래서 딱 마감을 하고 나니까 땅의 한 40% 가까이가 임자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너 이거 임자 없는 땅이네. 이건 내가 할게. 그래서 우리 땅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했던 데가 뭐고 이걸 가져가서 땅을 그럼 어떻게 하겠노 그 땅을? 친일파한테 나눠줘. 아직은 친일파라기보다는 누구한테? 일본인 지주가. 그러니까 우리 땅에 일본인 대지주가 생기게 되는 건거라. 이게 1910년대야. 그럼 뭐 때려놓고 독립운동도 할 수 없고 빼앗기고 있는데 자 그럼 이때 세계사적으로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10년대도 쭉 오다 1900 만세가 1919 1919년 이때가 뭐냐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점이야.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는 그때쯤 되면 우리가 독립이 될 줄 알았어. 연합국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줄 알았거든. 근데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두라. 그렇긴 해. 강대국이 가진 식민지 너가 알아서 독립해라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독립시켜줄 줄 알았는데 독립이 안 된 거죠. 그럼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2월 8일 날
도쿄의 유학생들이 일단은 만세운동을 해. 그게 우리나라 와서 3월 1일 날 그게 뭐야?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운동. 3.1운동이 몇 년도라고? 1919년. 만세가 1919. 다른 말로는 우리가 누가 만세하면 누가 생각나는데? 유관순이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태극기를 양손에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무력 이때가 무단통치 때니까 무력으로 진압을 했겠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을 멈추었을까? 아니요. 와 죽기를 각오하고 더 운동이 커지게 됩니다. 3.1운동이.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는 거라. 와 야들 뭐야? 이렇게 하면은 흩어질 줄 알았는데 야들 뭉치니까 더 무섭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를 써야 될 것 같아? 당근을 주는데 그 당근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를 힘으로 통치했다 이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는 무의 반대는 뭐겠노?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이름이 일단 예뻐졌다 이가. 문화 통치로 바뀌어야 되지. 자 이렇게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라고? 3.1운동이야. 그럼 이 3.1운동을 잠시 보면 3.1운동의 영광 검색어 누구야? 유관순. 어디에서? 탁골공원에서 이게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 평화적 만세시위운동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출발해서 야니 이 앞에서 부모가 죽어가고 이런데 계속 평화적일 수 있겠나? 이 시골로 내려오면서 농촌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우리도 무력 시위를 좀 하게 됩니다. 3.1운동 자체가 끝까지 평화적이었다. 이건 틀린 무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3.1운동 때 방금 누구 이야기했지? 유관순이 지도자야. 아니요. 이때만 해도 우리가 정부가 없어. 이 정부가 누구야? 조선 총독부에서 모든 걸 하는 거라. 우리 정부는 없어. 근데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각지에서 그냥 알아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한다면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드는 게 뭐야? 임시정부를 이때 만들게 되는 거지. 이제 정부에서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시정부를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 수 있겠나? 일본이 감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 만들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왜? 이거 일단 위치적으로도 유리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고 일본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 곳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라. 이게 3.1운동의 영향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3.1운동이 중국에는 5.4운동, 인도의 간디의 무장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우리나라야. 독립운동이랑 무조건 뭐 치고받고 싸우고가 아니고 이런 만세라는 것도 있구나를 알리게 된 게 뭐라고? 3.1운동. 자, 그 계기로 일본은 우리에게 하던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그러면 뭔가 평을 해줘야 될까 이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아까는 경찰들이 전부 다 헌병 옷을 입는다고 했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경찰이야. 그냥 사복 입는 경찰이야.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잖아.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문화 통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만적 문화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이때 경찰의 수는 더 늘었다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때 뭐라 했노?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없었다고 했지. 이제부터는 책도 만들어, 신문도 만들어 할 수 있게 됐어. 대신에 검열을 강화해서 우리 택시 운전사 내가 보면 그 막판에 검열 강화해서 신문이 백지로 나오는 거 본 적 있지? 그처럼 이때 검열을 강화해서 오히려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검열은 더 강화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일본이 뺏어가는 거죠. 그럼 봐라 이 아들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는 3.1운동을 했다 이가. 그럼 문화 통치의 진정한 목적은 뭘까? 진짜 우리는 문화적으로 하는 걸까? 아니요. 기본 민족 3.1운동 때 뭉치면 무서워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통치의 기본 목적은 친일파 양성, 이간질.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게 목적이야. 친일파를 양성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라. 친일파 양성.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뺏어간 게 토지인데 아까 40%까지밖에 못 가져갔잖아. 남은 땅 남았는데 거기서 뭐가 날 거야? 토지에서 뭐가 나? 농작물. 쌀.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산미증식계획. 이 미자가 무슨 미자일까? 쌀이야. 자, 쌀의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이다. 일본이 우리한테 비료내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농사 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품종 개량 이런 거 좀 시켜. 그래가지고 농사가 좀 잘 되게 해. 그래서 농사 수확량이 50 정도가 늘었어. 야 이건 내 때문에 늘었다니. 내 수수료 가져갈게. 70을 가져가.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때보다 더 많은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곡물 소비량은 감소하고 농사 지어봤자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소작농들이 밤에 야밤도주하고 많이 갑니다. 농민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산출량이 늘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때 그래프가 뭐가 나오냐면 생산량이 늘었으나 산출량은 늘었으나 소비량은 줄고 일본의 수출량은 더 늘어나게 되는 데가 이때야. 산미정식계 2차 때.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요때는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없잖아 그지? 근데 요때쯤 가게 되면 이제 독립운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무장투쟁운동과 애국개몽운동으로 나누게 되는데 3.1운동 이후에 이때 평화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봉오동 전투가 1920년이야. 1920년에 뭐가 있지?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들어봤지? 그 영화 봉오동이 보면 마지막에 가자 청살리로 이라고 끝나거든요. 그 봉오동 전투가 6월, 청살리 전투가 9월 이렇게 같은 해에 되는 거라. 그때 되면 이제 이 독립운동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 아까는 평화적인 거에서 무장투쟁을 하게 되는 거지. 무장투쟁도 하고 또 하나 두 번째 이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봐봐 토지 줬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농사 짓는 사람 말고는 뭐가 있었겠어? 상공업체? 회사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거 파는 거 이때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이때 회사령을 1910년대에 선포를 해. 이때 회사령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차리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내한테 허락을 받아라. 허락 자 서류 준비해와 갖고 와. 근데 서류 부족해 다시 시키고 허가를 잘 안 내줘.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설립이 쉽겠나? 아니요. 다 정리돼 버렸어. 그러면 자 여기는 뭐라 했지 아까 허가제야. 네. 근데 여기 가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신고제로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 회사 차려놓고 신고만 하면 허가 내줄게. 이미 우리나라 기업은 다 죽었어요 여기 지금. 그런데 여기 가면 신고를 해라 하는데 신고를 하면 빨리빨리 허가를 내주는데 누가 신고를 했을까?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기업이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자 우리가 일본 돈을 샀으면 돈이 어디로 갈 거야? 일본 물건 샀으면 일본으로 가지. 그래서 1920년대 가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독립운동 중에 하나가 물산장려운동이 있어. 물건을 살 때는 국산품 사는 것을 장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물건을 샀으면 돈이 일본으로 가니까 우리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이게 좋다고 외웠거든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하지만 회사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몇 개 없어. 근데 난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리나라 물건을 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 없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노? 비싸지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독점 자본이 생기게 되는 건거라. 그래서 자본 가격만 더 잘 사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때쯤 되면 우리 여기는 신민회가 있었는데 신민회 105일 사건으로 해체된다 했잖아. 그럼 이때 되면 생기게 되는 게 뭐가 생기냐면 신간회가 생깁니다. 신간회가 뭐냐면 자 3.1운동 때 3.1운동을 하고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독립운동의 방향이 나눠지게 돼. 그래서 사람들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같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같이를 안 하는 거야. 파가 나눠져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지금 개념을 했지만 남한 스타일과 북한 스타일로 독립운동이 나눠지게 돼.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60만세 운동 들어봤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마지막 임금 순종의 장례식 날. 자 3.1 운동에 한참 더 태극기를 품고 만났잖아. 그 뒤로 일본이 우리가 모이는 거를 놔뒀을까? 못 모이지. 근데 순종의 장례식 날이야. 그 왕이 장례식 날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지. 그때 다시 한번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느꼈는 거라. 아 우리가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어난 게 뭐라고? 신간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힘을 모으자. 이게 뭐라고? 신간회. 자, 괜찮은데? 봐봐. 자, 전체 흐름이 됐나, 여기까지? 네. 자, 요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게 사이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힘을 합치자. 신간회야, 이게. 그리고 경제적인 운동도 일어나고, 의병투쟁도 일어나고, 이때쯤 되면 독립운동의 방향이 다양해지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다가 1930년대로 가게 되면 이때가 일본이 뭐 할 때냐면 중일전쟁. 중일전쟁을 할 때 이야기라. 일본이 지구가 전쟁을 할 때 이야기인 거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노? 군인.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를 이제는 문화 통치가 아니고 이때쯤 되면 이제 저가 전쟁이 때 막판이 되면 우리가 저가 질 거라는 걸 느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좀 더 저가 잘났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많이 빨아야지. 말해야 되겠네. 민족 말살 통치.
우리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겠다.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이 민족 말살 정책의 내용은 우리 민족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랑 너희랑 똑같다. 그래서 뭐 일본식으로 이름 바꿔라. 창씨개명. 그리고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내선일체. 자, 우리 요즘도 그 조회 같은 거 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이런 거 하나. 네. 그런 것처럼 뭐 한국 신민 서사암송. 저거는 황제의 나라, 우리는 신하된 백성으로 매일매일 그걸 외우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신사참배, 일본의 신들을 모신 곳에 절하라든지 이런 게가 민족 말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본인처럼 해라는 거라. 우리 민족은 없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때 아까 일본이 뭐 했더랬노? 전쟁을 할 때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뭘로 만들어버린다? 병참기지와 무기 만드는 창고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창고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뭐 할 건데? 여기는 지금 아까 뭐 가져간다 했노? 토지. 여기는 쌀. 저 무기. 여기는 뭐를 가져갈까? 철. 무기와 함께 뭐가 필요하겠노? 징용, 징병 이런 걸로. 강제징용. 또 우리 아는 일본군 위안부 이런 거가 이때 이야기지. 왜냐면 봐봐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너희는 우리랑 같은 한민족이야. 내선일체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와서 싸우라. 징용, 징병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알리는데 지금으로 치면 셀럽이 나와서 일본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자. 우리 일본과 싸우면 이런 게 좋다. 이러면 빨리 풀어져 나가겠지. 그래서 이때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국어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이광수라든지 친일파들이잖아. 그 지식인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징용, 징병에 참여하라. 민족의 뭐 전투에 앞장서라 하면서 이런 걸 선전 홍보하게 되는 거라. 이게 우리 민족을 없애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때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문학가라고 배웠는데 요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노? 문학가 중에서도 친일파의 문학은 불주짓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을 글을 잘 쓰게 만드는 거라. 징용, 징병에 앞장서게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자 이때쯤 되면 우리 민족은 없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니죠.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이때쯤 되면 여러 개로 나누어 있던 독립군 부대가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한국광복군. 이제 우리도 군대가 나오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 하냐면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공작전이 뭐고 밖에 있는 군대가 저 만주나 연해주 삼원부에 있던 군대들이 국내로 진공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서 일본을 몰아내라고. 근데 우리의 그 한국광복군의 전투력은요 실제로 일본과 싸워도 괜찮을 정도였대. 그런데 194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노? 광복. 그 광복이 된 이유가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지.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이 돼버리면서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면서 그 다음은 뭘로 가버리노? 강점기를 벗어나니까 그 다음은 신탁 통치로 가버리는 거지. 남한은 미군이, 북한은 소련이 다스리는 신탁 통치 형태로 가버린다는 거구나. 됐나요? 근데 요때쯤 되면 징용, 징병도 하지만 뭐 집에 마당에 나딘구는 세수대야까지도 가져갔대. 철 같은 거. 이빨도 뽑아가고 무기를 만들어야 가마솥 되니까요. 가져가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북한 쪽에다가 남면 북양이라고 북한 쪽에다가는 군수 공장을 짓고 남한 쪽에서는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는 정책으로 삼았던 것이 1930년대 정책인 거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있었잖아.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1920년대야. 그러면 아까 처음에는 봉오동 전투야.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야. 김차진의 청산리 전투. 두 번을 이긴다 이가. 네. 그럼 이제 일본이 봐봐 우리는 독립군대인데 일본은 정식 군대야. 그럼 원래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겠어? 정식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겨노? 독립군. 독립군이 이겨. 그럼 일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노? 빡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군을 끌고 들어옵니다. 대군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간도 참변. 지금 현재 독립군을 도와준 마을이다 이렇게 하고 그 동네를 싹 다 없애버려. 간도 참변.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여기 있다가는 자기가 지나간 자리는 다 죽게 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야들이 딴 데로 가는데 러시아에서 뭐라 하냐면 저가 한데 오래 제가 보여줬다고 해서 갑니다. 러시아 자유시로 가는데 그 사이에 가는 동안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거래가 있었는 거라. 그러면서 가자 말자 다 죽어버렸어. 자유시 참변. 자 그러면 끝났네? 끝났을까? 우리가 그러진 않잖아. 다시 흩어진 세력을 모아가지고 3부를 통합합니다. 정의부, 참의부, 신문부. 지금으로 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형태로 3부를 통합해서